자, 그렇게 해서, 저번에 의료봉사라든가, 뭐, 간병인, 이런 거 이제 하다가 그만뒀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은 운동을 시작하다. 이겁니다. 2023년 10월. 투병한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이죠. 저의 사고체 여과율은 22%.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11%에서 두 배나 가까이 오른 거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다시 3년 뒤에는 11%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투병을 시작해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고체 여과율은 22%를 찍게 되고 1년간의 치열한 비투석으로 투병을 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대로 계속하면 투석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에 저의 신장 기능은 절반이 1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달 뒤가 아니라 그 뒤로 한 1년 뒤, 1년 뒤죠, 1년 뒤. 1년여 뒤에 신장 기능이 11% 곤두박질 쳤는데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은 제 스토리상 어떻게 좋아졌고 어떻게 또 나빠졌으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였고 어떻게 또 해결했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병이 갑자기 악화된 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된 계기가 된 거였죠. 1년간의 투병, 그 끝에서 마주한 나. 2022년 9월 투병을 시작하여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나름의 성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고 1년을 버텼고, 신장 기능은 22%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투석을 하는 거야? 라고, 어, 짧은 생각으로 너무 자신만만해 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일반식을 먹지 못하니 지난 1년간 체중이 20kg 넘게 빠졌습니다. 한때 듬직했던 제 몸은 사라지고 얼굴 살까지 쏙 빠진 누가 봐도 볼품없는 50대 중년의 모습만 거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40대 후반이다 하더라도 좀 얼굴에도 약간은 자신감이 있었고 또 체력도 좀 듬직해가지고 뭐랄까요 좀 남자답다라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1년을 지나니까 체중이 8, 90kg 나왔던 체중이 60kg까지 떨어지면서 볼품없는 이제 아저씨가 되고 말았던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제 투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안도감도 쌓이고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어, 원래 투석하기 전에 일반적인 나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 전에는 여행도 많이 가고
여행도 뭐 많이 갈 때는 뭐 2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안전식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식을 아예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겠습니까? 여행을 가면은 먹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음식도 한번 시켜 먹고, 이런 재미로 가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여행은 당일치기로 많이 갑니다. 연박으로 가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먹는 걸 하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허탈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남은 투병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란 말입니다. 왜? 답이 없잖아요, 답이. 투석을 하면 일반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투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종속된 삶이죠.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을 병원에 가야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장 기능이 없어지면서 소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나의 이제 선택지에 놓여 있는데, 일반식을 먹기 위해서 투석을 진행한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투석을 하든 투석을 하지 않든 간에 어떻게 돼요? 그 어느 선택도 건강했던 나의 삶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러한 고민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의 투병 원칙은 단 하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 그때 투석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였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지난 1년간은 식단의 모든 것을 걸게 됐죠. 이제 제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음식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신장병 말기 환자가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재료들은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생존 식단이 되는 거고, 생존 식단이 발전되면서 안전 식단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막 하고자 하는 투병의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반식을 먹지 않고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면서 식단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었다. 자, 1년을 지나고 나서 22%를 달성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에 관하여 과연 내가 투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 그 전에 운동은 초창기에는 숨이 차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숨이 가쁘고, 저녁이 되면 옷 입모를 두통이 시달리고, 쥐가 내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운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도 좀 걸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다가 신장 기능이 22%가 달성하고 나니 숨가쁜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쥐도 사라지게 되고 두통도 거의 사라지게 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식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운동도 한번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자, 제2장. 투병에 임하 운동에 모든 것을 걸다. 이전까지는 그저 혼자 헬스장을 다니고 가볍게 걷거나 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생존을 위한 운동, 투병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닥치는 대로 도전했습니다. 전문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일반 헬스장에서 벗어나서 개인 PT를 끊고 100회를 끊었죠. 100회를.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하여 복싱 체육관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재활에 좋다는 수영 강습에도 등록을 했고, 심지어는 취미 생활을 찾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합니다. 투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명상도 있지만은 노래 부르는 것 중에서 오페라 같은 가곡을 부르는 어떤 그런 강습을 신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일반인의 삶에서 일반식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2의 투병의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사고체 여과율이 22% 되니까 투석을 하지 않게 되고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일반적인 삶에 좀 다가서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운동도 일반적인 재활의 개념보다는 본격적으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가 복싱이라든가 그리고 전문적인 PT, 헬스 PT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투병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계속 시도를 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즐거웠다라는 거죠. 힘들다는 생각보다 살아있는 느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다는 기쁨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가 죽어야 되나?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통증도 사라지고 운동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다라는 기쁨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신장병 말기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먹는 즐거움을 잃는 것이라면 한두 시간 땀 흘리는 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을 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어떻게 돼요?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운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어버린 제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10대나 20대에 퍼포먼스 내듯이 진짜 죽을 만큼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장병 환자고 또는 4기에서 5기 투석 직전에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논문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운동을 심하게 하지 마세요. 운동을 적당히 하게 되세요. 그 이유가 운동을 하게 되면 물론 점진적으로 혈압을 안정화시키지만은 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혈류가 폭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운동 퍼포먼스를 올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 헬스라든가 무거운 중량을 쳐야 되고 또 유산소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뛸 수 있는 유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게 되죠. 자기 자신을, 체력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단백뇨가 나오고 있고, 그 단백뇨는 결국은 혈압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고혈압이 인위적으로 생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을 망가뜨린다라고 논문에 또는 병원에서 또는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지 마라고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저는 운동을 목숨 걸고 했냐면요. 자, 모든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숨이 가빠 죽겠는데 내가 헬스도 못하고 내가 수영도 못하고 내가 달리기도 못한다면은 어떤 게 적당이라는 거야. 그 적당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거를 못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레포츠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운동을 하면 논문이라든가 의사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투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투석을 할 거 저는 운동에 한번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투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투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환자처럼 살 거예요? 투석을 하면 투석을 하면서 일반인처럼 먹고 마시고 또 운동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저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지 않고 죽을 똥 말똥 진짜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운동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망가져서 신장 기능이 없어지면 투석을 진행을 하고, 투석을 진행하면서도 일반인처럼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투석을 하지만은 투석 환자 중에서 최고의 몸을 갖는,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운동은 나를 10대나 20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신장 기능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증가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단백뇨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한두 달이나 두세 달 동안은 운동을 함으로써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어도 6개월, 1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점점 거기에 맞춰지면서 단백뇨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제가 입증되고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운동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운동에 매달렸을까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신장병 환자에게 운동은 필수이자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식단을 하게 되면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손실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고, 이는 곧 전신세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식단을 하게 되면 투석을 하지 않게끔 도와주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가 되고,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지방만 빠진다는 게 아니라 뼈도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근육도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전신세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하여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버티는 힘을 기르는 유산소 운동이다. 걷기,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죠. 이 운동들은 우리 몸의 지근을 발달시킨다. 이 지근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쉽게 지치지 않는 근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지근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속근이 발달되는 것이고, 이 지근이라는 것은 지구력을 요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든가 장거리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지근을 발달시킨다. 이 지근은 근육 크기를 키우기보다도 심폐지구력과 혈액순환 능력을 극대화하여 오래 버티는 몸을 만들어준다. 다시 말해서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힘을 폭발시키는 것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표적이고 헬스죠. 이 운동은 속근을 발달시킵니다. 속근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으로서 근육의 크기 자체를 키워 근력과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헬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커지죠. 이게 바로 속근이 커지면서 근비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유산소 운동이 버티는 힘을, 무산소 운동이 터뜨리는 힘을 길러주는 셈이며, 저는 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며 제 몸이 다시 단단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장병 환자의 투병 운동의 핵심은 생명 연장이 되겠으며, 운동은 숨이 가쁠 정도로 해야 한다. 숨이 가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재생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땀이 날 거 아닙니까? 땀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에서 발환이 되는 것이죠. 온 몸에서 발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발끝, 손끝, 혈관이 미치지 못하는 제일 끝쪽까지 미세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조금씩 혈관이 재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장병 환자의 생존은 단순한 투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요독과 합병증, 그리고 애유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오랫동안 사는 게 매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투석을 시작하고 5년 뒤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7년 뒤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자가? 바로 신장병 환자가 단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요? 요독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니까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소화기 장애라든가 이러한 합병증이 일어나게 돼서 심장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혈관이 터지든지 이런 식으로 합병증에 인한 사망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신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명백한 말기 환자는 더 이상 신장 기능을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들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심폐 기능을 늘리고 폐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고, 안전 식단을 통하여 소화기관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하며, 뼈의 튼튼함을 입증하는 골밀도와 호르몬의 정상 유무 등등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뭐 운동할래. 단순히 뭐 일반식 먹지 않을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의 생명, 그리고 미래의 생명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장병 환자의 투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져서 올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시키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그제서야 생각하고 정립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투병을 시작한 게 2022년인데 2023년에서 2024년이 돼서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을 할 것인가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 투병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투병을 우리가 문제없이 해 나간다면 빠르게 되면 5년, 길게 되면 10년 뒤에는 뭐가 발전이 돼요? 바이오 인공신장이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식을 받지 않고 이런 바이오 인공신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신장을 제공을 받아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차후에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 바이오 인공신장을 이식받더라도 이미 망가져버린 다른 장기들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인한 생을 단명하기 때문에 투석을 받지 않는다라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석을 받지 않고 투병을 한다라는 제 이론칙과 아울러 신장병 합병증으로 생을 단명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원칙이 적용되는 투병이 다시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석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투병이었다면 이제는 뭐다? 투석도 받지 않고 또는 이런 요독 증상이라든가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장기들이 손상되고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리들이 나중에 안전식단과 안전운동, 안전혈압과 안전생각으로 안전 4대의 원칙이 되는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가장 순수했던 시절 그리고 비극의 시작. 지금 돌이켜보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투병할 때 가장 순수했던 것 같다. 지금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내가 호떡 하나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핫도그 하나만 먹고 싶다. 와, 진짜 컵라면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됐지만은 2년 전, 3년 전, 1년 전 그때 투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오직 투병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순수하게 투병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만큼 어쩌면 나는 이대로 투병을 한다면 완치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의학적인 거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치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잔존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는 슬픈 현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한계점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너무나 하루하루가 희망으로 가득 찬 투병이었다. 그렇게 희망의 정점을 달리던 2024년 어느 날
그러니까 2022년도에 투병을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차가 돼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투병을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끔찍한 사고가 찾아왔다. 그건 바로 엄지발가락에 골절상을 당하게 된 거였다. 한겨울에도 등산을 가고 헬스장도 막 무게를 치고 복싱장에서 복싱도 하면서 러닝도 막 1시간을 달렸던 그렇게 굉장히 완벽하게 투병 생활을 했던 일상들이었는데 이 일상들이 엄지발가락에 골절을 당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돼버리게 되니까 일상이 멈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투병을 보더라도 얘가 너무나 진짜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이 신장이 좋아졌다가 또 거짓말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5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진단은 최소 12주. 그러니까 빨라야 4달이죠. 4달. 빨라야 석 달이죠. 석 달. 발을 땅에 디딜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어떻게 투병을 시작을 했는데 포기를 합니까? 목발을 짚고 택시를 불러 타고 헬스장으로 향했죠. 뛸 수는 없지만 헬스장에 가서 상체 운동이라도 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그런 저를 보며 트레이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어떻게 그렇게 22%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돈가스 하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절망이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래서 운동을 택시 타고 갔죠. 근데 운동을 하면서 복싱장이든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간에 그 누구에게도 저는 신장병 환자입니다라고 밝히지 않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런 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 또 일반식도 못 먹는다는 그런 박탈감, 그리고 신장병 말기까지 몸을 방치했던 과거의 나에 대한 원망과 치욕,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서 저를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덮쳤다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병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이제 뼈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부스에 낙서도 하고, 야, 다쳐진 김에 쉬어간다고, 운동도 좀 쉬고, 좀 뭐랄까,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투병이잖아요. 근데 골절상을 당하고 나니까 운동도 못해, 운동도 못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돈가스, 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비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닥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버텨왔던 나의 마음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름이 돼서야 깁스를 풀고 조심스럽게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미 멘탈이 털려버렸다. 왜 이렇게까지 투병을 해야 돼? 그만 투병하고 싶다. 나는 왜 정상인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한 삶이 돼버렸는가 하고 스트레스는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시점이 투병을 22년도에 시작을 하고 2년 차가 되고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에서 3년으로 지나가는 그 과정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저를 되돌리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제 이런 시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석을 하지 않고 투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투병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저처럼 말기 환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식을 먹을 수 있는 2기 환자이십니까? 또는 3기 환자도 일반식을 먹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말기 환자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시겠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지금은 여름이지만은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호떡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오뎅도 팔면 그 냄새가 미쳐버립니다. 나도 한 입만 먹고 싶다. 근데 먹지를 못하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본 수치라든가 신장 수치들이 턱없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또 마감을 하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멘탈이 흔들렸잖아요. 뭐 어디까지 멘탈이 추락이 되고 어디까지 신장 기능이 또 나빠지는지 그런 것들이 또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